네, 여러분, 대한민국 제일 잘하는 대표, 우리 모두의 필승을 그 누구도 바라고 계시는 홍준표 당대표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내가 남과 북의 동네 무기 됐어요. 북쪽에서는 노동신문을 보면 열일 역적 패당의 숙의 홍준표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역적 패당의 숙이라고. 오늘 또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북에서 드루킹을 그 사건을 자유한국당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북에서만 홍준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들어올 때 봤잖아요. 요즘 다른 당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중당은 할 것 없고, 그 다음 민평당, 정의당, 죄다 연합해서 나를 타겟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이 자기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없다면 수월하게 선거 치를 수 있는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남쪽도 불만이 많고 북쪽도 불만이 많다. 말하자면 내가 눈에 까시고 거추장스럽다.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거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으로서. 자, 우리 당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우리 선거를 앞둔 후보님들이 좀 명심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0년 4월에 총선 사활을 앞두고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중진들을 다 쳐내는 바람에 한나라당, 민국당으로 분할이 되었어요. 경상도에서도 참패한다고 언론에 도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도저히 한나라당은 2000년 총선을 끝으로 없어지는 당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뒤 총선이 있었어요. 그 총선에서 출구조사를 하면서 내가 어느 방송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6시 땡 하니까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180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 기억에는 80석이 안 됐을 거예요. 180석이면 개헌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표 결과 보니까 민주당이 참패했어요. 한나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먹히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두 번째, 2004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했어요. 그때 나는 전략본부장을 했고 우리 이재호 선배는 사무총장 겸 비대위원장을 했어요. 그 하면서 대선 자금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찻대기 정당으로 저쪽에서 몰아갔어요. 그래서 당이 붕괴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천박당사하고 당사 헌납하고 그 절차 와중에 또다시 2004년 3월에 3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노무현이 탄핵을 했어요. 그 탄핵하고 난 뒤에 국회 탄핵투표 현장에서 정동영을 비롯한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거의 절규하듯이 반대하고 그걸 물리치고 탄핵을 통과하는 것이 하루에 17시간씩 사흘을 방송에 내보냈어요. 말하자면 강남에서도 우리 후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전국에 되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당이 탄핵으로 끝났다. 선거 끝났다고 했어요. 그때 대부분의 후보들이 탄핵을 사과하고 심지어 길바닥에 가서 꿀에 앉아 비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이. 근데 나는 끝끝내 탄핵은 정당했다. 사과할 생각 털끝만치도 없다. 그 탄핵 정당했다. 우리 당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125석을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2007년도 10월에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DMZ 걸어서 넘어가는 세계적인 쇼를 했어요. 그러나 두 달 뒤 있었던 대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우리가 대승했습니다. 이처럼 당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5월 대선을 치를 때 우리 당은 7%도 득표 못하는 탄핵 정당으로 대선 치렀습니다. 그런데 2등했습니다. 당의 명맥은 국민이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 남북 정상회담을 똑같이 세계적인 쇼로 이분이 세 번째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분이 처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 번째 합니다.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을 개발하고 북핵을 진작시키고 또 북핵을 만드는데 도와준 회담이었어요. 우리가 넘어간 돈으로 넘겨준 달러로 북에서 핵무기 만들었죠. DJ가 2000년도 6월에 평양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속에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북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안심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세계를 속인 시대의 사기극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보십시오. 북의 핵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2008년도 북은 냉각탑을 폭파하는 세계적인 쇼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핵을 포기했던가요? 그러고 난 뒤도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난 달러를 북에 제공을 했어요. 그 돈으로 핵 개발하고 최근에 수소폭탄도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ICBM도 개발하고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핵을 개발하고 완성하는데 우리가 돈을 대준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김정은이가 남북회담에 나왔겠습니까? 금년 10월이면 외환이 고갈돼서 북은 살 수가 없어요. 제재와 압박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호흡기를 달기 위해서 문 대통령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 봅니다. 한 번 쏘으면 쏘긴 놈이 나쁜 놈이죠. 두 번 쏘으면 이번에는 쏘긴 사람이 바보지. 세 번째 쏘으면 그건 쏘은 게 아니고 공범이 됩니다. 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정상회담 하시라고 했어요. 만난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하시라. 그런데 북핵 폐기회담을 하셔야 된다. 핵 폐기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또다시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가져온 선언문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핵폐기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있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요, 그거는 91년도 이미 선언이 된 겁니다. 노태우 때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난 뒤에 북은 핵 개발하는데 우리는 미군의 전술핵을 다 포기하고 철수를 시켰어요. 그때 나온 말이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김일성이하고 합의한 거. 그 말을 이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대. 2007년도에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했던 핵 폐기 절차는 한 줄도 없어요. 91년도 노태우와 김일성이가 한 한반도 비핵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핵 폐기가 된 양 언론에서 환영성명 내고 각 당에서 전부 환영하고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내용이 뻔한데 그 내용을 환영성명을 내면 그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제대로 남북 선언문을 제대로 보고 언론이 이야기하고 남북 선언문을 제대로 보고 환영성명을 내느냐. 나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반대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에 걸친 이런 사기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번하고 다른 것은 미국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미국을. 두 번은 남북끼리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을 끌어들였다. 그런데 미국을 끌어들였으면 미국 입장은 뭐냐? 11월에 중간선거를 합니다. 그럼 트럼프도 충동적인 트럼프가
성과를 내야 돼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북에서 이번에 김정은이 제시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선언한 걸. 핵물질, 핵기술 이전하지 않겠다. 핵시험 중지하겠다. 그리고 ICBM 개발 중단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향한 겁니다. 너그 나라는 공격하지 않을 테니 우리는 핵 건드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핵 폐기하겠다는 말을 단 한 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중간선거 앞뒀는데 우리나라만 공격하지 않고 미 대륙만 안정되면 합의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5천만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된다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내가 기자회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두고 내용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 내주겠다고 했는데 인천시장은 대환영한다고 그러고 나 그거 참 그거 치다보고 야 이게 아무리 선거지만은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NLL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인천 앞바다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주면 인천이 괜찮습니까? 인천 어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자치제 선거니까 지방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것은 내 수용하겠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각 후보별로 개별적으로 당의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걸 내 받아들인다. 그러나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해라. 우리가 결정한 후보들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거에 이길 목적이라면 내 욕을 해도 좋다. 이기고만 오너라. 자, 태풍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숨겠습니까? 숨을 데가 있습니까? 남북 평화쇼가 태풍이 돼서 몰려오는데 여러분 숨을 곳이 있습니까? 남북 평화쇼를 대환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찍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떻게 선거에 임하느냐 이거예요. 선거는 나를 찍는 사람을 투표장에 가게 하는 게 선거입니다. 나를 찍지 않을 사람 동조해서 아무리 입에 발리 말을 해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해서 투표장에 안 갑니다. 그래서 태풍이 몰려오는데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정면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40일이 남았어요. 이 40일이면 평상시에 1년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파도가 다시 몰아칠 그런 기회가 옵니다. 지금 기준으로 투표한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시간 넉넉하다. 그러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면 태풍에 휩쓸려 간다.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남북 평화쇼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제가 아까 남북 문제가 2000년도부터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남북 문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4%에 불과하고 모든 선거의 결정적인 영향은 60%가 민생이다. 그럼 민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살기 좋아진 계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노총, 정교조, 주사파, 참여연대를 빼고는 살기 좋아진 계층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파산 일보 직전에 가 있고 곧 여러분 가정에 부과될 지방세, 재산세 좀 한번 받아보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2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럼 그 세금 받고 세금 고지서 받고 민주당 찍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세금 고지서 받고 민주당 찍는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거꾸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은 과연 내 삶이 좋아졌느냐, 내 생활이 좋아졌느냐, 내한테 지출돼 나가는 돈이 이게 정당하게 쓰여지느냐, 그걸 갖다가 판단해서 하는 게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지. 공중에 떠다니는 남북 평화수요는 선거의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태 있었던 선거 경험, 지난 탄핵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왕좌왕했잖아요. 방향을 못 잡고 반대를 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되는지 공중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다가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반대를 하려면 당이 온몸을 내던져서 국회 투표를 막았어야죠. 찬성을 하려면 저는 찬성을 했어야죠.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쪼개지고 갈라지다가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보고 대통령 선거도 치러보고 지방선거도 치러봤지만 선거 앞두고 흔들리는 사람이 당선된 전례를 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경기도 어느 단체장이 탈당하고 백의종군 한다고 이렇게 잘 됐다. 공천 회수하고 탈당하고 백의종군 해라. 후회할 겁니다. 막 기쁜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비겁하게 선거 치르면 이겨도 찜찜하고 지면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와요. 질 때 지더라도 당당하게 선거 치르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내가 동대문에서 선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딱 보니까 홍준표 지지 14%, 상대방 후보 지지 57%. 선거 시작 전에, 직전에 마지막 여론조사. 그래서 이거 뭐 선거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 하나만 아니냐? 그 선거 유세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밖을 안 나갔어요. 밖을 안 나가고 선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바둑만 뒀어요. 아침에 집사람이
선거운동 안 나간다고 야단치길래 나오기는 나왔는데 밖에 나가기는 싫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바둑만 두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위원장은 선거운동 안 나오냐고 그러길래 아니 안 된다며. 안 되는데 뭐 나가서 뛰어댕길 거 뭐 있나 엄마. 편하게 있다 끝나자. 등록을 해놓고 뭐 출마 취소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밖에 한번 나가보라 이거예요. 밑바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도 동대문에서 홍준표를 떨어뜨리면 되겠냐. 그런 분위기가 쫙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유세 안 하고 그 다음 6일인가 나가서 유세를 하는 동 마는 동 했어요. 아, 이거 되지도 않을 거 이거 뭐 해보 이거. 관 질러보이 뭐하냐. 그냥 미안합니다. 그건 뭐. 그런데 출구조사를 하는데 내한테 그 인터뷰 오겠다는 게 5시 오겠다는 게 가만히 오질 않아요? 오지 않고 보니까 6시에 민주당 사무실에 가서 전 그 방송국이 그거 가서 이제 당선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서 출구조사 보니까 8% 지는 거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구조사 보자마자 아이고 맞아 이제 집에 가야지 뭐. 그리고 나와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집사람하고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이 쫓아왔어요. 아니 전농일동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거야. 그게 뭔 소리야. 전농일동이라는 데가 호남이 48%, 영남이 12%배 안 돼요. 그 선거 사상 해방 이후에 우리 당 출신이 이긴 적이 없는 동네야. 거기서 이겼다 이거야. 에이 그건 농담을 해도 심하다. 그냥 놔두라. 전동에서 다 이긴대. 그럼 나가보니까 동네 16개인데 동네 저는 다 이겼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선을 포기하지 마라. 민심은 다르다는 거야. 응? 마지막으로 내가 여론조사를 지금 여러분들 뒤축되어 있는 그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당이 해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계층의 60에서 70%가 문재인 지지층입니다. 응답자예요. 우리 지지층에 응답하는 거는 20, 30%가 안 돼요. 30%도 안 돼요. 말하자면 5%, 10% 안 되는 여론조사 그 발표되는 내용 보면 응답자의 6에서 70%가 문재인 지지층입니다. 자기 지지층들 상대로 자기들 여론조사야. 그걸 일반 여론조사라고 발표를 해요. 내가 여론조사 우리 하면서 유심히 보는 데는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냐. 거기에 대한 응답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도 문재인 찍었다가 60%가 넘어요. 근데 홍준표 찍었다는요 20%가 안 돼요. 영남 지역에도 그래요. 그래 보면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구라는 것, 민심하고 응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지지계층.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론조사를 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하냐. 작년 10월에는 우리가 민주당의 4분의 1배 안 됐어. 근데 지금 와서 해보면 모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중요하냐. 대한민국 경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85%가 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700만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하고. 거기에 자식 한 사람, 부인 합치면 2천만입니다. 그 사람들 향배가 민심의 향배입니다. 밑바닥 민심. 선거에서 결정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누굴 지지하느냐. 나는 언제나 어느 여론조사나 그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모든 여론조사의 트렌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계층은 우리 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보다 우리 당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여론조사 분석표를 보면서 희망이 있다. 점검해보자. 정말 민심이 그러냐? 점검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밑바닥을 샅샅이 한번 훑어보십시오. 훑어보시면 정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밑바닥에서 진짜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터져나올 겁니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밑바닥 사람들은 지금 갤럽이라든지 나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보지도 않지만 가짜 여론조사 기관으로 보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 조사하고는 판이하게 민심이 틀리다. 그리고 민심은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무슨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투표장에 간다. 그 명심하시고 밑바닥을 박박 기도로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당선돼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